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우리의 세금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란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군이 주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 정부가 나눠서 내는 건데요. 이번에도 논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5.8%가 인상이 됐습니다. 총액 9,200억 원. 예. 들으시면서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이렇게 우리 국민이 감이 안 잡혔던 이유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디에 쓰이는지 들여다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이번에 협상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세요. 무소속의 박주선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박주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 아니죠? 당연히 주둔한 것이 맞죠. 그렇죠.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고 있고 긴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군 군사력과 한국군이 공동 대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이게 적절한 일, 필요한 일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의 국방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런데 미군의 한국 주둔이 한국의 방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동북아 정책, 안보 정책상 미군 주둔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둔을 하고 있어서 오로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미국의 우리나라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위비를 분담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양국이 분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분담한 그 우리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이 분담하는 내용이 정말로 우리의 수준이라든지 우리 국가 재정 면에서 볼 때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국회가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투명성을 확보를 해라. 아하.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번 협상을 보니까 아주 부실 협상이고 국회 예산안이 이미 통과된 이후에 지각 협상을 해가지고 국회의 국가 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그런 협상이었다. 자,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그러면 지금 부실 협상이라고까지 하셨는데 우선 9,200억 원을 우리가 지급하는 문제 적정한 선이 아니라고 보세요? 우선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 방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방위비가 어느 항목 어느 분야에 얼마씩 비용이 측정이 된다. 이게 적정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항목별로 우리나라 미국이 심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개념이 없이 미군에게 주는 봉급을 제한 전체 주둔군 비용이 예를 들면 1조 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너희들은 50%를 부담하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총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요구한 액수를 우리가 수락을 한 겁니다. 세부 항목을 조목조목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 필요하다. 반 뚝 잘라서 너희가 내라. 이런 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좀 개선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까지는 그렇게 내고 다음번부터는 세부 항목도 좀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투명성 제도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글쎄 이제 왜 이번에는 안 하고 다음 5년 후에 합니까? 그러면 하려면? 그리고 5년 후에 하겠다는 제도 개선 내용도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반드시 한다가 아니라 강화를 하겠다. 뭐 사전 협의체를 만들어서 애로사항을 해소해 보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고 한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 개선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투명성 문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개선한다고 하는 그 투명성 강화 방안도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눈먼 사람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더듬더듬 지금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9,200억 원. 파악하시기에는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작년 8월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군에게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결과에 따라 지불한 금액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7,100억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군 측에 이 돈을 먼저 집행하라 하면서 2011년도부터 예. 우리가 분담해야 할 금액을 아직 전액을 주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 3,035억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오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7,100억 원을 이미 분담금으로 준 돈 이미 중에 한국에서 미군에게 지급을 했는데 그걸 안 쓴 돈이 지급한 7,000억 원? 돈 중에서 7,100억 원도 작년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정부는 미군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적립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먼저 사용을 하라. 예.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매년 분담할 액수 중에서 일정 금액을 갖다 공제를 하고 지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말까지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3,035억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미군에게 넘어간 돈도 7,100억 원이 아직 안 써졌고 우리가 협정에 의해서 3,035억을 좀 부담할 액도 아직 주진 않았지만 이것까지 보태게 되면은 1조 1,000억 원 이상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방위비를 5.8% 이렇게 올려주면서 협상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을 위한 협상이냐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죠. 그 돈은 왜 안 쓰고 갖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미군 측 얘기 뭐 들어보면은 다 쓸 데가 있는 돈인데 그냥 일단 안 쓰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쓸 데가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쓸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지급이 돼야지 쓰지도 않을 돈을 갖다가 미리 국민 혈세를 미리 미군에 줘가지고 미군은 이자 수입만 해도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1조 원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수신 예금금리를 가장 낮게 본다 할지라도 3%를 한다면 1년에 300억 이상이 미군은 계속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쓸 데가 있는 돈이더라도 왜 그걸 미리 가지고선 적립해 두냐. 이 말씀. 그렇죠. 사실상 쓸 필요도 없는 돈을 쓰겠다고 가져와가지고 지금 다른 어디 사용처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들이 방위비 협상을 하려면은 항목별로 분야별로 어느 부분에 어떤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검토해가 총액이 이 정도다. 너희들이 이 정도만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총회경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같은 미군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상을 할 때 소형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형 협상이요? 각 분야별로, 항목별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가? 아니,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냥 따라가 다니고 있는 것이죠.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협상 주권을 회복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협상 주권을 회복하라. 일각에서는요. 지금 미국 중앙정부가 재정 적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5.8% 증액된 게 혹시 그것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미국 입장도 재정 적자도 그렇고 무역 역조도 그렇고 시퀘스터라고 그래서 국방비를 무조건 10년 동안 감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대로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재정이 뭐 남아 돌아갑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예산안 통과할 때도 2014년 때 우리나라가 전년도보다도 약 50조 1,000억 원 정도의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재정 위기를 겪었던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런 이탈리아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우리나라가 연평균 국가 채무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재정 적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큰 돈을 부담할 수 없다라고 우리도 주장을 해야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협상력의 부재다. 지금 미흡한 협상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대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투명성 강화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도 미흡하다.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고 대안을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번 협상을 할 때 아까 7,100억 원이 아직도 사용되지 않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3,035억으로 아직도 우리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할 돈이 있는데 먼저 이것부터 집행을 하고 남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부족하다면 분담을 얼마 하겠다. 이런 방식의 협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군의 인적 비용, 다시 말하면 미군의 봉급을 제외한 주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50%를 한국이 좀 부담을 하고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부담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액 개념이지만은 조금 짧게 줄여주세요. 이것을
이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전용으로 해요. 다시 말하면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군 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양국 간 협정이 있습니다. 연합관리토지계획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가 땅을 대주고 나머지 비용을 들여서 미군이 시설하는 거고 이렇게 협정이 돼 있는데 미군 측이 부담할 돈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취급한 그 돈에서 지금 전용을 하고 있어요. 전용까지. 결국 그것도 투명하게 지금 감시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예. 이번 국회에서 통과 어려운 건가요? 이대로는? 짧게. 예. 이제 국회는 아이고 말씀이 길어지실 수도 있는 문제.批准을 하게 되는데 국회는批准후 가부만 결정하도록 돼 있지. 알겠습니다.批准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예.